하나는 250억 달러입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추가로 넣기로 한 최대 투자 금액입니다. 둘째는 1000억 달러입니다. 엔트로픽이 앞으로 10년 동안 AWS에 쓰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셋째는 절반입니다. 미국에서 2026년 예정된 데이터 센터 가운데 거의 절반이 전력망 병목 때문에 지연되거나 취소 압박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기가 부족해서 공사가 멈춥니다. 돈은 넘치는데 공장은 못 짓고 있습니다. 기술은 폭주하는데 현실은 멈춰 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속에 이번 AI 전쟁에서 진짜 돈이 되는 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픈AI가 이기면 오픈AI가 제일 많이 벌고 엔트로픽이 이기면 엔트로픽이 제일 많이 벌 거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칩과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먼저 잠그느냐.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전체 그림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의 전면전부터 왜 돈이 AI 모델 회사보다 인프라 쪽으로 흐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할 리스크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전쟁의 중심에는 오픈AI와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오픈AI는 2025년 6월 기준 연한 매출이 1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엔트로픽도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엔트로픽은 2026년 매출 전망을 최대 180억 달러 수준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더 큰 매출을 만드는 회사가 승자겠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게 있습니다. AI 기업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더 거대한 산업설비 회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모델 하나의 경쟁력이 이제는 알고리즘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모델을 돌리려면 더 많은 칩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칩을 돌리려면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더 큰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빵집이 있다고 해보죠. 손님은 계속 늘어나는데 오븐이 부족합니다. 가게를 넓히고 싶어도 전기 증설이 안 됩니다. 밀가루를 실어오는 트럭도 늦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곳은 빵을 파는 가게일까요? 아니면 오븐을 만드는 회사일까요? 전기 설비를 깔아주는 회사일까요? 지금 AI 시장이 딱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칩입니다. AI 전쟁이 격해질수록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계산 능력입니다. 그리고 계산 능력의 중심에는 결국 칩이 있습니다. 이건 금광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금을 캐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삽을 파는 회사는 누가 금을 캐든 계속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오픈AI가 커져도 칩은 필요합니다. 엔트로픽이 커져도 칩은 필요합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가 경쟁해도 결국 더 많은 칩을 주문해야 합니다. 최근 아마존이 엔트로픽과 손잡으면서 자사의 AI 칩인 트레이니엄 2와 3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칩은 단순 부품이 아닙니다. 생태계를 붙잡아두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계약으로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를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화면 밖의 건물과 장비에서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예전 제조업 시대의 공장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미국에서 2026년 예정된 데이터 센터 가운데 거의 절반이 전력망 병목 때문에 지연되거나 취소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의 시선이 바뀝니다. AI 수요가 크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미 땅을 확보했는가, 누가 전력 연결권을 가졌는가, 누가 장기 고객 계약을 먼저 잠갔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오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어플라이 디지털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고객과 15년간 75억 달러 규모 300메가와트 용량의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단순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의 공장 라인을 선점하는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 전력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칩이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AI를 기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점점 더 전력 문제, 송전 문제, 냉각 문제, 즉 아주 현실적인 물리 인프라 문제가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접속 규칙을 2026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정전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AI 붐이 커질수록 전력을 둘러싼 갈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사람들의 시선은 챗봇, 모델 성능, 기업 가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병목은 점점 아래쪽, 즉 전력망과 설비와 접속 권한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물은 데이터가 아니라 어쩌면 전기일지도 모릅니다. 샘물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큰 물통을 들고 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하네. AI 모델 회사보다 인프라 회사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말과 아무 인프라 기업이나 다 오른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은 엄청난 수요와 동시에 엄청난 자본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력 연결은 더 오래 걸립니다. 규제는 언제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장비 공급이 꼬이면 일정이 밀리고 비용이 불어납니다. 즉, 판은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누가 실제로 수익성을 확보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펜AI든 엔트로픽이든 매출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이 계속될수록 연산 비용과 인프라 비용도 같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쪽은 가장 화려한 모델 회사가 아니라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가진 기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의 포지션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쪽 AI 회사에만 거는 것이 아니라 모델 회사들이 더 많이 싸울수록 클라우드, 칩, 인프라를 파는 쪽은 계속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엔트로픽 딜이 상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제 누가 1등 모델이 되느냐만 볼 게 아니라 누가 AI 전쟁의 필수 비용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AI 전쟁의 표면에는 오펜AI와 엔트로픽의 경쟁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진짜 전장은 훨씬 아래에 있습니다. 칩, 데이터 센터, 전력, 이 세 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AI도 결국 멈춥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쥔 쪽은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계속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전쟁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부족한 것을 쥔 쪽이 이번 판에서 가장 강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AI 시장의 진짜 승자는 모델 회사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칩과 데이터 센터와 전기를 파는 회사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뉴스의 표면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구조를 읽는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